안녕하세요. 회생파산은 법률사무소 태한 AI 변호사 김태한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혹시 덜컥 절차를 진행했다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실 때 개인회생의 단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음에 5가지 사항이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을 단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에 대한 오해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신용카드나 대출과 같은 신용거래가 어렵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기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연체로 인해 카드 정지가 되었거나 그 직전의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은데요. 연체로 인해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것이지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신용거래를 막는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개인회생을 하여도 고금리 대출 등은 가능할 수 있고 오히려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소득을 올려서 신용도를 높인다면 그러한 경우는 신용거래가 가능할 수 있고요. 개인회생을 통해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를 마치면 이후 신용이 회복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은행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이 회복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요금이 연체된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를 할부로 거래하는 것 정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인가 결정 이후는 휴대전화 할부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에 겁을 먹고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전에 상세한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회생 사실이 회사나 직장 등에 알려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직장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실제로도 직장에서 모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걱정은 관련 서류로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재직증명서 발급 용도란에 개인회생을 적어내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문제 삼지 않으며 소득증명서는 개인적으로 발급을 받아서 내면 된답니다. 다음은 변제기간 동안 적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법원에 내기로 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최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는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액수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25만원, 2인 가구가 207만원, 3인 가구가 270만원 정도인데요. 3년 동안 이러한 수준의 생계비만으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므로 살림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생활이 불편하다면 인가 후에 투잡, 쓰리잡을 해서 추가로 생활비를 벌어서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종 투잡으로 받는 소득이 다시 변제금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인가 결정 이후에 소득이 늘더라도 변제금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적은 생계비로 생활하면서 꾸준히 변제를 한다면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가치를 비교하였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적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점은 개인회생의 단점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소득이 많고 생계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은 통상 8년으로 길고 탕감율도 이자를 탕감받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채무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다고 우려를 표하시곤 합니다. 워크아웃이나 파산제도와 비교하면 개인회생은 내야 할 서류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워크아웃이 원금은 전부 변제하고 이자를 탕감받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절반을 탕감받거나 많게는 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 서류들의 경우 사무실에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므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데요. 저희 의뢰인들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류 대행을 맡겨주시면 인감증명서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 관련 서류들을 대신 준비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생업이 바쁘신 경우 얼마든지 도움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언제든지 무료 법률 상담으로 도와드려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단점이나 불이익을 우려하고 계신 분들께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대체로 채무불이행 상태로 인한 단점에 해당하는 사안이 많고 부차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장점과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고 정확한 판단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회생파산은 법률사무소 태한 AI 변호사 김태한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